안녕하세요. 이재문입니다. 매년 4월, 5월이 되면요.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의 연락을 종종 받게 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받고 고민이 돼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운 좋게도 작년보다 매출이 많이 늘어서 이제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거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전화를 받고 나면 고민이 되시는 거죠. 법인 전환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런데 대표님들이 막연한 걱정과 불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괜히 그냥 잘못했다가 문제되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뭐 법인 전환을 어떻게 할지 이런 얘기 들어가기보다는 개인 사업자의 장단점이 뭔지, 법인 사업자로 했을 때 장단점이 뭔지를 좀 정확히 알고 간다면 이게 나한테 유리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에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차이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실게요. 네,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한 비교를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표로 좀 만들었는데요. 이제 창업을 하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아마 그래도 대략은 알고 있을 텐데 가장 큰 차이점은 설립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고요. 지금은 세무서 갈 필요도 없죠.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증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은 이 홈택스도 휴대폰으로 손택스라고 하죠. 손택스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다 보니까 개인이 개인 사업자를 하는 것은 되게 간단한 일인데요. 법인 기업 같은 경우는 설립 절차 자체가 복잡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그냥 개인이 사업자인 거예요. 내가 사장이고 내가 회사인 거예요. 그런데 법인 사업 같은 경우는 내가 법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또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고 그 안에 내가 사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직원의 느낌이다 보니까 이 법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람은 주민번호 나오듯이 법인이라는 건 법인등록번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돈도 들어가고 요건도 생기다 보니까 일단 만드는 것부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내가 그냥 가서 사업자 등록증 낼래요 라고 하면 그냥 바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비용이 그냥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법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설립할 때 이제 등기소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니까 등기 비용이 들어가고요. 등록하는 이런저런 세금 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지역에다가 설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세금이 중과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세금에 대한 비용 차이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개인 기업은 만들기 쉽고 빨리 시작할 수 있다. 법인은 이런저런 절차를 따져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 이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뭐 판단하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 내가 사업에 그렇게 진지하지 않고 한번 해볼까 정도 느낌으로 하시는 분은 굳이 법인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개인 기업으로 간편하게 시작을 해보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조금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거나 새로운 법인을 만드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법인으로 바꾸라, 법인으로 전환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왜 그럴까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세율이 좀 다릅니다. 개인 사업자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사업하는 것이 내 개인 소득인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개인 소득, 그 소득세는 직장 생활을 하던 개인 사업을 하던 우리 누진세 구조를 띠다 보니까 매출이 올라갈수록, 즉 나의 소득이 많이 커질수록 세금이 누진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 추세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세율이 작게는 6%부터 45%까지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법인으로 했을 때는 법인이 번 돈에 대해서 법인세라고 하는 세율이 10%에서 아무리 높아도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2023년 귀속분, 그러니까 내년에 그 법인세 신고하는 분들은 세율이 9%에서 24%까지 적용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 세부담의 차이만 놓고 봤을 때는 법인세가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인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헷갈리는 게, 와, 내가 그러면 이제 24% 혹은 25%만 내면은 세금을 다 해결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죠? 개인 사업자는 내가 사장이잖아요.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본 소득이 곧 나의 소득이니까 이걸 가지고 누진세 세금만 한번 내면 되는데,
법인 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법인체에서 일하는 대표자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 사장님의 소득은 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법인 기업, 개인 기업 할 때 세금 문제가 심플하게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내 사장님의 급여는 어떻게 보면 월급 받는 직원, 개인 기업의 개인 사장님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중간에 대표자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법인 기업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한 달에 5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1년에 6천만 원 정도가 직원에 대한 인건비 느낌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6천만 원에 대한 거는 앞서 개인 기업에서 얘기했던 그 세율에 따라서 나가는 세부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부담을 하는 거고요. 법인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생시킨 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이 대표자 급여의 비용을 떨고 내고 난 남은 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차이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급여에 대한 부분을 세금으로 친 나머지에 대한 것을 법인세로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가면요. 세부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버는 소득이 다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업을 잘해서 매출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개인 소득에 대한 걸로 세금을 다 종결을 시켜버리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대표자가 아니라 일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직원이면 어떤 게 있죠? 뭐 일반적으로 받는 급여, 상여, 연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오랜 시간 다녔으면 마지막에 받는 퇴직금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직원들이 배당을 받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의 주주다, 뭐 SK텔레콤의 주주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정기적으로 뭘 받죠? 배당이라는 걸 받잖아요. 배당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에 대한 소득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 회사 법인의 대표이고 주주라고 한다면 1년을 통틀어서 내가 이 회사에서 번 소득이 생겼을 때 월급이나 퇴직금으로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 회사에서 배당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소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법인은 개인 사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의 소득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소득을 나눠 가지고 받았을 때는 우리나라 누진세 구조다 보니까 소득을 나눠서 받는 것만으로도 사장님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 표에 녹아져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금에 대한 이야기만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이재문이라는 회사와 그냥 이재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식회사란 이름을 들었을 때 조금 더 뭔가 이 회사는 진짜 회사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 표에서 나와 있는 대외 신인도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이름이 붙었을 때는 조금 더 이 회사가 대표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은행이나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도 조금 더 인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세금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외에 장점이 있다면 당연히 그 반대급부가 있겠죠. 그게 이제 저는 책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몇 가지 큰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나와 있는 이익금의 사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 기업 같은 경우 개인 사업자로 세무서에 가서 딱 그냥 사업자 등록증 만들고 저 오늘부터 대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곧 회사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이런 것들도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쓰기도 하고 모자라면 내가 돈을 더 메꿔 넣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내 자유인데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을 만들면서 내가 이 회사를 관리하는 대표 사원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급여나 상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거 외에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쓴다는 측면에서 조금 뭐랄까요? 조금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많은 분들이 법인 전환을 꺼려하는 많은 이유인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회사 법인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고 그 효과가 크다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이런 좀 번거로운 절차를 지키는 게 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법인이 다 편하고 다 좋다라고 하면 다 법인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런 혜택이나 여러 가지 기준을 주는 대신에 지킬 건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부하고 그것들을 좀 알고 나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개인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을 폐업한다거나 양도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좀 편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멈춰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폐업 신고하고 끝내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업자를 다시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법인의 경우에는 내가 이 회사를 폐업하고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절차가 좀 어려워지고요. 내가 이 법인을 다른 기업한테 팔겠다라고 하면 주식을 양도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런 절차나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기타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개인 사업자는 여러 가지의 회계 처리, 세무 처리가 간편해서 주로 소상공인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 처음 시작하는 단계의 사업자분들이 많이 택하는 방법인 것 같고 반대로 법인은 세무 처리도 복잡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런 품을 더 들여서 비용도 더 받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거나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과 법인 사업만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딱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반대로 법인 사업으로 전환하세요라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세금적인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절세의 장점을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좀 융통성 있게 자유롭게 하는 개인 기업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포기하면서 법인으로 가야 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법인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법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을 활용할 수 있다는 면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제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어 가니까 법인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세금적인 면에서 유리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특별하게 뭐 매출이 꺾이거나 어려움이 있지 않은 이상 앞으로 이제 그런 구조를 장기적으로 띄우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인 사업으로 잘 전환해서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법인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단순히 법인 전환하면 좀 두려워하는 분들한테 이런 두려움을 좀 낮춰드리기 위해서 두 기업 간의 장단점 혹은 뭐 좀 알아두어야 될 점들을 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블로그에 또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보신 표를 좀 다운받고 싶거나 블로그의 내용을 통해서 좀 천천히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게시물을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또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